WRNG 우리 아이에게 무슨 일이? 연아야, 뭐하니? 연아야? 어머, 얘가 왜 이러지? 열이 나잖아? 체온계랑 해열제 갖고 와야겠어. 연아야, 어서 체온부터. 연아야! 연아야, 왜 이래? 열경련인가? 어쩌지? 어떻게 해야지? 연아야, 정신 차려봐! 아이에게 열이 있고 몸이 굳으며 손과 발을 떠는 것을 보니 아무래도 열성 경련이 일어난 모양이네요. 열성 경련은 소아 청소년, 특히 6개월에서 만 5세 사이 소아에서 흔히 발생하는 신경학적 질환으로 지역에 따라 유병률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 소아의 2에서 5%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아 열성 경련은 이후 발열 없이 발생하는 발작으로 이어지거나 신경학적 결손이 남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드물고 예후가 좋은데요. 그러나 뇌전증의 가족력과 결합된 빈번한 열성 경련의 재발이나 비정형적인 열성 경련의 경우 향후 뇌전증의 발생과도 연관성이 있죠. 열성 경련 환자의 재발 요인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발열 기간이 24시간 이내인 경우, 첫 번째 열성 경련을 겪은 연령이 18개월 미만인 경우, 가족력이 있는 경우 등이 재발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열이 날 경우 응급처치와 열경련 시 응급처치, 영아 돌연사 증후군 이해와 대처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학습 목표도 확인해 보세요. 1. 열이 날 경우 응급처치. 여러분 안녕하세요. 역류아는 성인과 달리 병원성 세균 또는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예방접종, 종양 및 염증 질환, 뇌분비 질환 등 감염 질환 등에 의해 쉽게 고열이 발생합니다. 발열은 체온이 정상 온도보다 높은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성인에게는 39.4도씨 이상의 고열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역류아에게는 비교적 흔하게 발생합니다. 체온을 측정하기 위해서 직장 온도를 재는 경우가 있는데요. 역류아의 직장은 아주 작아 체온계에 의해 쉽게 손상될 수 있으므로 직장 온도를 측정하지 않습니다. 보통 정상적인 체온은 36.5도씨이며 37.3도씨 이상의 경우는 미열이고 38도씨 이상인 경우에는 병원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3, 4개월 이하의 영아가 38.5도씨의 고열이 있거나 아동이 39.5도씨 이하의 고열이 24시간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병원의 진찰을 받아야 하죠. 역류아들은 체중에 비해 체표 면적이 크며 체온 조절 능력이 어른에 비해 미숙하므로 체온이 쉽게 변합니다. 따라서 감기 기운이 있고 기운 없이 힘들어하는 역류아의 경우 수시로 열을 측정하여 열경련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대비해야 합니다. 만약 열이 갑자기 올라서 40도씨를 순식간에 넘기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아이가 순간 의식을 잃거나 눈이 옆으로 돌아가면서 손발을 떨거나 가끔 손발이 뻣뻣하게 경직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열경련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 순간 당황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응급처치를 해주어야 합니다. 일단 열이 나면 해열제를 투약하기 전에 미지근한 물로 닦아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먼저 옷을 속옷까지 벗깁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물을 적신 수건을 심장에서부터 먼 팔, 다리,
그리고 목, 그 다음에 등, 턱,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이 부분을 온몸을 문지르듯이 마사지합니다. 이후 편안한 얇은 옷을 입혀야 하는데요. 만약 영유아가 몸을 떨면서 오한이 있을 경우에는 멈춥니다. 응급처치를 하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우선 얼음물이나 알코올을 이용하여 직접 몸을 문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이 있는 영유아에게 담요를 덮어주지 않아야 하고 옷을 벗겨서 몸의 온도를 식힐 때 저체온증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 열성 경련이 일어난 경우에는 경련이 멈춘 후 병원으로 이송하여 진찰을 받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게 해열제, 감기약 등을 투약할 때는 미리 부모의 투약 의뢰서 또는 부모 투약 요청 의사를 확인하고 해당 내용에 대한 증빙이 가능할 경우 투약을 실시해야 합니다. 투약 시에는 약품에 기재된 투약 기준인 용법, 용량 등을 준수해야 하죠. 해열제를 복용해야 하는 경우는 100일 이후 체온 38도씨 이상, 만성적인 폐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 이전에 열성 경련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만약 영유아가 평상시처럼 잘 먹고 잘 놀며 잠을 잘 자는 경우에는 해열제를 투약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자는 아이를 깨워서 투약하지 않도록 합니다. 열이 나면서 다음과 같은 증상이 보이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요. 열이 나면서 경련을 하거나 탈수 증상을 보일 때, 물을 잘 못 마시거나 소변의 양이 줄 때, 열이 나면서 목, 귀, 배가 아프다고 하거나 소변을 보면서 아파할 때 열이 나면서 심하게 처지거나 보챌 때가 바로 그 경우입니다. 2. 열경련 시 응급처치. 고열이 발생한 영유아의 5% 정도는 열성 경련을 일으킵니다. 열성 경련이란 고열 발생과 관련된 발작으로 보통 6개월에서 5세 사이에 많이 나타나는데요. 특히 열성 경련의 환자의 반수 이상이 9개월에서 20개월 사이에 많이 발생합니다. 보통 열성 경련으로 인한 발작은 2, 3분 이내에 멈추며 이 정도의 경련은 뇌 손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절대 당황하지 말고 손발을 잡거나 입을 강제로 열어 혀를 잡으려는 무리한 시도는 하지 않습니다. 열성 경련을 할 때 응급처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아이를 안전한 장소에 눕히고 아이가 누운 자리 주위에 떨어질 물건을 다 치워서 부딪히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옷을 벗기거나 느슨히 해줍니다. 편안한 자세를 취해주고 영유아의 머리 밑에 옷이나 수건 등을 놓아주고 다치지 않도록 합니다. 머리에서부터 내려가면서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닦아줍니다. 그리고 침이나 구토물이 들어가 질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영유아의 얼굴을 옆으로 돌려서 눕혀줍니다. 경련이 3분, 4분 넘어 지속될 경우에는 119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응급처치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발작을 하고 있는 영유아의 입을 억지로 벌리거나 손가락을 집어넣지 않고 인공호흡을 하거나 꽉 앉는 행동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아이의 몸을 꽉 잡거나 주무르지 않아야 하고 소독되지 않은 바늘로 따는 등의 처치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작이 5분 이상 지속되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하고 영유아가 회복을 한다면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3. 영아 돌연사 증후군 이해와 대처 방법. 영아 돌연사 증후군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 영아 돌연사란 평소 건강하게 자라던 영아가 예기치 않게 사망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중 영아돌연사 증후군은 임상 기록의 철저한 검사, 사망 현장의 검사, 완벽한 부검 실행을 포함하여 철저한 사건 조사 후에도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1세 미만 영아의 갑작스러운 사망을 말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영아 사망 시 영아돌연사 증후군으로 확진되는 경우에는 대체로 형사상 책임을 면하고 민사적으로도 책임을 지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사안별로 법원의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영아돌연사로 추정되어 부검을 실시하여 사인이 밝혀지는 경우 어린이집 측과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법적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아돌연사 증후군은 생후 6개월 내 특히 생후 2, 4주에서 2, 4개월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남아가 여아보다 3대2 비율로 더 많이 발생하고 계절적으로 10월에서 3월 사이 가을, 겨울에 많이 발생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 4년간 국내 어린이집 영아돌연사 증후군 사망 건수는 총 327건으로 연평균 8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안전공제에 따르면 2012년 6건, 2014년 7건, 2015년 5건, 2016년 2건으로 최근 5년간 총 28건, 연평균 5에서 6건으로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런 영아돌연사 증후군의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아돌연사 증후군이 엎드려 눕혀서 재우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알려졌고 이후 영아를 재울 때는 반드시 바로 눕혀 재우는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영아돌연사 증후군의 정확한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으므로 바로 눕혀 재우는 것만으로는 영아돌연사 증후군을 모두 예방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영아돌연사 증후군에 대한 교육을 받아 사전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영아돌연사 증후군 발생률을 높이는 위험 요인은 임신과 관련된 요인과 영아 측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임신과 관련된 위험 요인은 산모의 흡연, 다태 임신, 미수가, 저체중아 등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임신 중 산모의 흡연은 태아에게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을 수축시켜 뇌 발달과 신체의 성장 장애를 유발하고 저체중아, 미수가 분만의 위험을 높여 영아돌연사 증후군의 발생률을 2배에서 3배로 높이게 되는데요. 다태 임신의 경우에는 미수가 저체중아의 빈도를 높이고 어린 산모의 연령은 자궁의 미성숙으로 인한 태반 부전으로 태아 산소 공급의 장애 빈도를 높여 영아돌연사 증후군 발생률을 높이게 됩니다. 따라서 호흡기와 심장기관이 약한 영아와 미수가, 저체중아에게 특별한 보호가 더욱 필요합니다. 영아돌연사 증후군의 발생률을 높이는 영아 측 위험 요인으로는 영아의 엎드려 자는 자세와 푹신한 침구류 사용, 높은 온도, 흡연, 연기 등과 같은 외부 요인과 관련이 높습니다. 그중 엎드려 자는 자세는 수면 중 영아가 숨을 내쉬면서 내뱉은 이산화탄소를 침뇨에 남아있게 하고 다시 폐로 흡입되게 하여 바로 누워 자는 영아에 비해 3배 이상 발생률을 높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영아와 함께 침대나 이불을 사용할 경우에도 영아의 머리 위로 이불이 덮어지게 되거나 수면 중 부모의 몸이 영아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영아돌연사의 위험이 있습니다. 방 온도를 높이거나 껴입히기, 이불 감싸기 등은 영아를 고체온으로 만들어 영아의 수면과 호흡, 신경 조절을 불규칙하게 하면서 영아돌연사 증후군 발생률을 높이며 영아의 간접 흡연도 영아의 호흡방해, 폐질환, 폐암, 천식 등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에 영아돌연사 증후군 발생률을 2배에서 3배 높입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 교사는 돌보는 영유아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과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연령적 발달 특성에 따른 안전사고 유형을 파악하고 안전사고 발생을 예측하여 미리 예방적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죠. 영아돌연사 증후군에 의한 사망사고는 원인을 밝히지 못한 갑작스런 사고입니다.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께 영아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자신의 직업, 삶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더불어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과 보상금 지급으로 정신적,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따라서 영아돌연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영아돌연사 증후군에 대한 교육을 받아서 원인과 예방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갖추고 안전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즉, 영아돌연사 증후군 발생을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안전수칙을 살펴보면 우선 평소 영아의 건강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나 저체중 출생아, 잦은 호흡기 질환 등 병력이 있는 영아는 특별히 주의하여 관찰해야 하죠. 그리고 영아를 재울 때는 딱딱한 바닥에 등을 대고 눕혀 재우고 너무 꽁꽁 싸지 않습니다. 침구는 표면이 딱딱한 침구를 이용하고 바닥 깔개는 매트나 요의 모서리에 주름이 없이 펴서 고정시킵니다.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 하며 어린이집 주변에 흡연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담배 연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영아의 주변에 장난감, 인형, 베개 등 잡아당길 수 있는 물건을 치우고 수유 후 반드시 트림을 시키고 젖병을 물린 채로 재우지 않습니다. 또 영아 관찰이 용이한 조명, 안전 거울, 투명창 등을 설치하며 영아 낮잠 시 반드시 보육교사가 상주하여 관찰하고 자리를 비울 시에는 동료 보육교사에게 인계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영아돌연사 발생 시 어린이집 교사는 사고 상황을 인지하는 순간 상황 기록 등 현장을 보존하고 부모 및 응급기관에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고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인지하기 위해 지체 없이 영아의 발바닥을 두드리며 호흡과 의식을 확인합니다. 만약 의식과 호흡이 없다면, 호흡이 비정상적이라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 사이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사고 상황을 설명하고 사고 현장을 기록하며 의료기관에 이송합니다. 이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즉시 유선 통보 후 서식에 의한 보고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사고 보고는 보육 통합 정보 시스템 입력 보고를 원칙으로 하며 안전 공제회로 사고 접수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보육 통합 시스템과 공제회에 사고를 접수한 다음에는 조사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의사 진단 및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이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향후 절차, 대처 방법 등을 안내하게 됩니다. 정밀 검사 및 부검을 통해 판정을 내리게 되는데 보통 1에서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를 통해 부검 결과 및 경찰 수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영아돌연사 증후군으로 판정을 받게 되면 부모가 급여 지급에 동의를 한 후 즉시 공제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러나 영아돌연사 증후군 결과를 불인정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실 여부가 판명나게 됩니다. 이때 보상금은 확정 판결에 따르게 됩니다. 연구에 의하면 현재 영아돌연사 인지와 대응의 문제점은 발견 당시 엎드려 재우는 비율이 높고 최초 발견자에 의한 현장 심폐소생술 실시율이 낮고 의료기관에 도착하기까지 지연, 의료진의 의무기록 부실과 사망 상황과 관련된 조사의 미흡, 저조한 부검률 등으로 예방, 진단 및 사후 대응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아를 돌보는 모든 직종의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영아돌연사 증후군의 예방과 영아 심폐소생술 및 응급조치 등의 교육을 의무해야 하며 부검률 향상을 위한 보건당국의 특별한 방안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영유아에게 열경련이 일어나면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고 손발이 뻣뻣해지며 전신에 경련을 일으키며 입술이 푸르스름해져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열경련은 고열이 있거나 갑자기 체온이 상승할 때 발생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열경련은 뇌 손상을 일으키지 않고 보통 열경련이 10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대부분 원상태로 회복되지만 다른 질병이 원인일 때도 있어 회복 후에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열경련이 일어나면 아이를 억지로 붙잡지 않고 다치지 않도록 주변의 물건을 치우고 아이를 옆으로 누워서 질식을 방지해야 합니다. 찬물을 적신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고 아이에게 물을 먹이거나
수건이나 젓가락 등으로 재갈을 물리지 않도록 합니다. 경련이 5분 이상 계속되면 119에 연락하거나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어린이집 교사는 체온 조절이 미숙한 영유아가 고열로 인해 열경련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며 어떻게 응급처치해야 하는지 미리 숙지해 두어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여 문제를 풀어보세요. 핵심 포인트. 오늘 학습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전문가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오늘 학습에서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함께 짚어볼까요? 보육 현장에 있는 교사가 영유아가 열이 날 때, 열경련이 일어날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응급처치 방법과 영아돌연사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알아야 할 안전수칙을 정리하면 첫째, 영유아에게 38도씨 이상의 열이 나면 해열제를 투약하기 전에 먼저 미지근한 물로 닦아주어야 합니다. 우선 옷을 속옷까지 벗기고 미지근한 물을 수건에 적셔 심장에서 먼 팔, 다리부터 목 뒷부분과 등,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순으로 온몸을 문지르듯이 마사지하고 편안한 얇은 옷을 입힙니다. 영아가 몸을 떨면서 오한이 있을 경우에는 멈춥니다. 둘째, 열경련 시 아이를 안전한 장소에 눕히고 누운 자리 주위에 떨어질 물건을 치워서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영유아의 얼굴을 옆으로 돌려서 눕히고 머리에서부터 내려가면서 미지근한 물을 수건에 적셔 닦아줍니다. 입을 억지로 벌리거나 입안에 수건을 말아 넣지 않습니다. 인공호흡이나 손가락, 발가락을 바늘로 따거나 아이 몸을 잡고 주무르지 않습니다. 셋째, 만 1세 미만의 영아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사망한 경우를 영아돌연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영아돌연사 증후군 발생률을 높이는 요인은 저체중아 또는 미수가 엎드려 자는 자세, 폭신한 침구, 보호자 흡연 등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은 영아의 건강을 늘 확인하고 영아를 재울 때는 딱딱한 바닥에 등을 대고 눕혀 재우고 너무 꽁꽁 싸지 않는 것입니다. 침구는 표면이 딱딱한 침구를 이용하고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수유 후 반드시 트림을 시키고 젖병을 물린 채로 재우지 않습니다. 또 영아 낮잠 시 반드시 보육교사가 상주하여 관찰하고 자리를 비울 시는 동료 보육교사에게 반드시 인계해야 합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아주